최근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에 내놓은 새로운 기술이 자동차 업계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속도, 주행거리, 그리고 고급 사양에만 집착했지만 머스크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핵심 요소, 바로 모터에 집중했습니다. 차체 아래에서 조용히 돌아가며 주목받지 못하던 그 모터가 이제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죠. 테슬라는 더 강력하면서도 내구성이 높고 효율적이면서도 가격까지 낮춘 새로운 모터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히토류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이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기차 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화두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대규모 생산, 환경적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사고와 비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테슬라가 또 한 번 입증한 셈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신형 모터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스크는 전기차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전기차는 오래가지 못할 유행일 뿐이라고 말했었죠. 당시에는 휘발유와 디젤 차량이 시장을 지배했고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느리고 비싸며 주행거리도 짧은 장난감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전기차를 비웃던 사람이 훗날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의 얼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오늘날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다른 기업들이 내연기관 개선에 매달려 있을 때 머스크는 과감히 모험을 택했고 전기차 기술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테슬라는 모든 경쟁자를 앞지른 상태입니다. 이제 실제 성과를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약 18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5,000대 가까운 테슬라가 소비자들의 집으로 전달된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바로 모델 Y로 단일 차종만으로도 수백만 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4년 첫 분기 동안 테슬라는 약 38만 6,810대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석 달치 성적일 뿐인데 그 수치만으로도 테슬라의 성장 속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중국, 유럽, 미국, 인도 같은 거대한 시장에 새로운 공장과 기가팩토리를 세우며 생산 능력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차량은 더 이상 부유층의 상징만이 아니라 모델3나 곧 출시될 모델2와 같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덕분에 중산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차를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율주행 기술, 자체 배터리 생산 등 모든 영역에서 앞서갔고 경쟁자들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혁신의 집합체라 불릴 만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꿈과 일론 머스크의 재해석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1800년대 후반, 세상이 증기기관과 석탄에 의존하던 시절, 한 남자가 기존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그는 연기나 가스, 연료 없이 오직 전기와 자기력만으로 움직이는 모터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으며 오염조차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었죠. 그가 세상에 내놓은 교류 전기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결국 오늘날 전력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터까지 개발해냈습니다. 불길도, 연기도, 쉽게 끊어지는 벨트나 휠도 없었고 단지 전기를 보내면 조용히 작동하는 놀라운 장치였습니다. 이제 현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혁신의 대명사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옛 꿈을 다시 깨워 오늘의 기술과 결합시켰습니다. 그가 세운 테슬라 모터스는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까지 이어받았습니다. 머스크는 교류 모터의 개념을 현대 배터리 시스템과 연결했고 그 결과 탄생한 첫 번째 차량 테슬라 로드스터에는 브러시 없는 AC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모터는 마모가 적고 관리가 쉬웠으며 속도가 올라갈수록 즉각적인 토크를 전달해 주행 감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휘발유 차량이 가속을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동안 테슬라의 차는 조용히 미끄러지듯 솟구쳤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모터가 거꾸로 회전하며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회생제동 기술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혁신이었죠. 그러나 머스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충전소가 늘어나며 전기차가 점점 현실적인 선택이 되자 그는 모터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이름을 단순한 헌사가 아니라 하나의 비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모터는 과거 니콜라 테슬라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새로운 소재와 설계, 그리고 스마트 소프트웨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 이 모터는 단순히 회전을 담당하는 부품이 아니라 차량 전체와 연결된 지능형 유닛으로 주행부터 제동까지 모든 과정을 똑똑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테슬라 자동차의 뿌리는 100여 년 전 소음과 연료 없이 전기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발명가의 꿈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오랜 꿈을 오늘 현실로 바꿔낸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터 혁명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교류 모터가 처음 사용된 곳은 로드스터였습니다. 테슬라가 첫 전기차인 로드스터를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었고 몇 년 안에 다시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테슬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동차 세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로드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모터였습니다. 이것은 흔히 쓰이던 모터가 아니라 브러시 없는 교류 유도 모터였습니다. 전통적인 모터에는 전류를 회전자로 전달하는 브러시가 있는데 이 부품은 소음을 내고 마모도 빠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모터에는 그런 구조가 없었기에 소음이 적고 내구성이 높았으며 관리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터의 가장 놀라운 점은 즉각적인 토크였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가 튀어나가듯 달리기 시작했죠. 기존 휘발유 차량처럼 속도를 올리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드스터는 소리 없이 그러나 순식간에 가속하며 전기차가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은 회생제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열로 변하며 그대로 낭비됩니다. 그러나 로드스터는 달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모터가 역회전을 하며 회전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배터리에 다시 저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주행거리가 조금 더 늘어났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터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드스터에 쓰였던 교류 유도 모터는 혁신적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낮은 속도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지만 속도가 높아질수록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전류가 필요했습니다. 전류가 커질수록 발열도 심해졌고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복잡한 냉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에서 많은 전류를 끌어오다 보니 배터리 소모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결국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테슬라는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더 멀리 달리고 더 효율적이며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터 기술의 개선이 필수였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혁신이 시작된 겁니다. 이후 머스크와 팀은 모델 3에 완전히 새로운 모터를 개발했는데 기존 유도 모터보다 더 똑똑하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강력한 출력을 내는 장치였습니다. 로드스터의 교류 모터는 한계도 있었지만 전기차가 단순히 느리고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미래의 속도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입증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물론 발열과 효율 저하 같은 약점은 있었지만 바로 그 부족함이 머스크와 그의 엔지니어들을 더 높은 단계의 기술로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의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모터는 훨씬 강력하고 더 효율적이며 내구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바로 조용히 연기와 소음 없이 속도를 증명해낸 로드스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델 3의 새로운 모터는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단순히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라고 여겼지만 그 내부에는 테슬라 기술을 한층 끌어올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모터였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고 머스크가 화려하게 선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차를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응성과 토크, 주행의 부드러움이 다른 차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터의 이름은 영구 자석 동기 리럭턴스 모터였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리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테슬라는 기존 유도 모터의 약점, 즉 높은 속도에서 전류 소모가 많고 발열이 심하며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모터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모터의 가장 큰 비밀은 네오디뮴 자석에 있습니다. 평범한 자석이 아니라 히토류로 만들어진 강력한 자석으로 테슬라는 이를 모터 내부의 정밀한 채널에 배치했습니다. 회전하면서 힘이 흩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한 덕분에 낮은 속도에서는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고 높은 속도에서도 효율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바꾼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와 엔지니어들은 여기에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결합했습니다. 즉, 전기만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두뇌를 가진 장치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도심의 저속 주행에서는 모터가 더 큰 토크를 내 즉각적인 반응성을 보장합니다. 반대로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으로 효율 모드로 전환되어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긴 주행 거리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첨단 소프트웨어와 센서가 실시간으로 전류와 자기장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모터는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라 불릴 만합니다. 이 변화의 효과는 모델 3의 성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차량은 빠르면서도 매끄럽게 주행하고 모터가 더 적은 전류로 구동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은 길어지고 냉각 시스템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새 모터는 이전 세대보다 가볍습니다. 무게가 줄어든 만큼 차량 전체 효율이 높아졌고 마모되는 부품이 없으니 유지 관리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기술을 왜 테슬라는 요란하게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에게 혁신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실험하고 검증한 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양산차에 적용하는 것이죠. 모델 3에 탑재된 새 모터는 바로 그 철학의 결과물입니다. 오래된 개념을 현대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되살려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델 3를 볼 때마다 떠올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닛 아래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한 모터가 아니라 소리 없이 전기 구동 방식을 바꿔놓은 공학의 걸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지만 조용히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이죠.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배터리, 충전거리, 혹은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퀴를 굴리는 것은 모터이고 그 모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이 바로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입니다. 네오디뮴은 흔한 금속이 아니라 히토류 원소로 일반 금속보다 몇 배나 강력한 자기력을 발휘합니다. 덕분에 모터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출력은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이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크기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날의 전기차가 낮은 속도에서 즉각적인 토크를 내고 고속 주행에서도 매끄럽게 돌아가는 이유 역시 네오디뮴의 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 뒤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히토류라 불릴 만큼 지구상의 양이 많지 않고 그나마 존재하는 양도 쉽게 채굴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광산을 파야 하고 화학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물과 토지가 소모되며 환경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영향입니다. 네오디뮴을 땅에서 채취할 때는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발생해 주변 강과 농지, 그리고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채굴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지리적 위험입니다. 전 세계 네오디뮴 공급의 대부분이 극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은 채굴과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몇 배로 높이기로 결정한다면 전 세계 전기차 산업 전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 한 가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면 생산이 멈추고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제때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네오디뮴 의존도를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환경 부담도 적은 새로운 자석을 찾기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테슬라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세라믹 자석, 즉 페라이트 자석을 모터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오디뮴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모터 설계를 정교하게 하고 스마트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면 충분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시선은 단순한 성능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때마다 네오디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테슬라를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며 안전한 대안을 찾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떠오른 해답은 바로 세라믹 자석입니다. 페라이트 자석은 사실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피커, 믹서기, 심지어 냉장고 문을 붙잡는 자석에도 쓰이는 흔한 소재입니다. 산화철, 즉 녹의 망간이나 아연 같은 값싼 금속을 섞어 만든 자석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흔한 자석을 왜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힘입니다. 네오디뮴 같은 히토류 자석과 비교하면 페라이트 자석의 자기력은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설계 없이 그대로 모터에 넣으면 출력이 부족하고 차량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전기차 업계가 외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더 이상 히토류 자석만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은 높고 공급망은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갑니다. 모터를 단순한 힘이 아닌 설계와 소프트웨어의 정밀함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약한 자석이라도 배치와 제어를 최적화하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해답입니다. 해답은 바로 정교한 모터, 구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코일 하나, 자석 하나까지 모두 치밀하게 배치된 모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조정해 상대적으로 약한 자석조차도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제 모터는 단순히 자기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두뇌로 제어되는 지능형 장치가 된 셈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특정 차량 한 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바라보는 큰 그림은 미래의 자율주행 네트워크입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활용될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 그 모든 차량이 히토류 자석에 의존한다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공급 차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적은 자원으로,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모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바로 페라이트 자석이 그 조건에 딱 맞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자석이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오디뮴처럼 특정 국가가 독점하거나 정치적 무기로 삼을 수 없고 채굴 과정도 비교적 환경 부담이 적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발상은 이제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차를 만드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원 전쟁 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생산 가능한 자동차 말입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을 떠올립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 말이죠. 그러나 실제 혁명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더 큰 변화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보여준 길입니다. 수십 년 전 니콜라 테슬라는 연기나 엔진 소음 없이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세상에 교류 모터라는 개념을 처음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언젠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800년대에 그가 꾸었던 꿈은 오늘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아이디어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파악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며 발전시킨 것이죠. 초기의 교류 모터에서 출발한 테슬라의 모터는 이제 스마트 소프트웨어와 히토류 또는 세라믹 자석, 그리고 정교한 알고리즘이 결합된 첨단 장치로 변했습니다. 이 모터는 단순히 회전자를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차량의 균형을 맞추며 더 긴 주행 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시킨다 라는 생각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별화된 사고방식이 테슬라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날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테슬라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오래된 아이디어도 올바른 방향을 만나면 미래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단한 발명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연기도, 소음도 없이 세상을 앞으로 움직이는 회전처럼 말이죠. 이 영상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기술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